예, 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에 이렇게 시간을 내셔가지고 저희 평가과장을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설급여 평가 매뉴얼 다빈도 Q&A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워가지고 세수라고 영상을 찍다 보니까 머리가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저번 시간에 1차로 시설급여 평가 매뉴얼 다빈도 Q&A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에 어떤 질문이 올라왔냐면 신규 입사자 검진에 대해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의 형태로 받은 건강진단서가 말이 꼬였어요. 공무원 이거 한번 꼬이면 이게 말이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다시 읽을게요. 자, 신규 입사자 검진에 대해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의 형태로 받은 건강진단서가 있을 경우 인정을 하나야 합니다. 자, 항상 건강검진서는 이거 보건소에서 받는 건데 인정되나요? 이거 동네 의원 가서 받는데 인정되나요? 이런 거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답변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실시 항목에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의 5개 영역이 확인될 경우에만 충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가 됐든 보건소에서 받았던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기에 있는 저런 검사들이 들어오면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채용 신체 검사서 양식상 계측검사, 영상검사, 그죠? 흉부 X검사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거겠죠? 판정에 대해 확인할 수 있으나 나머지 항목에 대해 이상 여부만 적혀있다면 이를 요검사, 혈액검사를 통해 도출된 검진 결과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인정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무조건 저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판정에 대한 영역의 5개 영역이 이게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검진 실시 기간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요검사, 혈액검사 실시한 것이 확인된다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건강검진 전해가지고 이 채용 공무원 진단서에 이거 했습니까? 라는 거 확인서를 또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받아두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저기에 있는 부분, 즉 실시 항목의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의 5개 확인된 경우에만 우리가 해당 기준이 충족되고 이 건강진단서가 인정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 항목도 우리 파란색을 찾아갑니다. 파란색을 목소리가 많이 다운돼 있죠. 다운돼 있는 게 왜냐면 더워서요. 이건 에어컨을 틀어도 너무 세게 틀면 냉방병 걸릴 것 같고요. 전기세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안 틀자니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게 그죠? 자, 계속 파란 거 이거 추가된 부분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나머지 거는 전에 앞편에 S1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은 다 설명해서 저 유튜브 영상에 올려놔 드렸기 때문에 저희 채널의 검색에 뭐 다빈도 Q&A라든가 질문 그 검색명에다가 올려놔 주시면 이런 부분들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응급 상황입니다. 파란색이죠? 자, 새로 추가된 거 한번 읽어볼게요. 산소 충전 업체에서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산소 가스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여 충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답변 보겠습니다. 사용 목적이 의료용인 가스에 대해 2018년부터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이 모두 도입되면서 산소용 산소가스의 경우 의약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 목적이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 목적이더라도 약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 판매 사유에 장기한계가 해당하지 않아 산소통 충전은 불가함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말이 길었는데요. 우리 요양원에서 갖고 있는 산소통 충전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2021년 시설급여 평가 매뉴얼 적용하는 평가에서는 이에 대해 법적 한계를 인정하며 산소가스 충전이 된 산소통을 구비한 기간도 허용, 구비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의료용 산소 발생기뿐만 아니라 휴대용 산소 스프레이 구입도 가능하도록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이겁니다. 예전에는 휴대용 산소 스프레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변경된 겁니다. 휴대용 산소 스프레이도 가능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항목 점수를 받으시려면 뭐다? 충전된 산소통을 구비해 놓고 만약에 산소 가스가 떨어져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새 거를 사든가. 근데 새로운 걸 사자니 돈이 엄청나죠? 그러면 휴대용 산소 스프레이라도 갖다 놓으면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아셨죠? 자, 응급 의료기기 중 산소통에 대한 인정 범위를 확대한 것이며 산소통의 다른 기기는 변동 없이 구비가 필요하고 휴대용 산소 스프레이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자, 당연히 유통기한을 확인하겠죠? 시설급여 평가 매뉴얼 개정 시 해당 사항을 반영할 개선을 하시며 현장의 혼란을 처리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거는 아마 추가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을 알면 좋은 거죠. 이 정보의 평가는 언제나 제가 정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가끔 전화하셔가지고 그냥 막무가내로 질문하시면 저희가 거래처냐고 물어봅니다. 거래처 아니라 그러면 전화를 끊어요. 왜냐면 저희도 바쁜 시간을 내서 상담을 진행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막연하게 그냥 전화해서 이거 알려주세요. 안 알려드립니다. 당연하겠죠. 정보예요. 이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내서 내 시간을 소비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실 알고 가시는 거지. 그냥 내가 내 시간도 충전 안 하는, 투자도 안 하는 상황에 이런 정보를 얻어간다? 모르면 감점이죠. 모르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새로 알고 가신 겁니다. 자, 파란색이 별로 없기를 바라고 여기까지 오는데 파란색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죠? 다 검정색인 거고요. 평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수급자 면담은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 면담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다음 항목도 보겠습니다. 전원성 및 사생활 보장이죠. 1인실에도 침실 커튼 또는 이동식 칸막이가 필요한가요? 자, 답변은 뭘까요? 알고 계셔야죠. 우리 시청하신 분들. 원칙적으로 기저귀 교환 등 민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사생활 보호를 1인실에도 이동식 칸막이 또는 침실 커튼 설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창문에 반투명 처리 커튼 또는 블라인드 설치를 통해 전업성을 배려한 급여 제공이 가능한 환경에 마련되는 대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갖다 놔라. 근데 갖다 놓으면 돈이 많이 들지. 그러면 이거는 인정해 줄게. 뭐냐면 1인실에 창문이 있잖아. 창문을 가리면 인정해 줄게. 그 가릴 때는 뭐다? 커튼으로 막든 뭘로 막으라 이거죠. 불투명 시트지를 붙여가지고 막든다가 그러면 인정해 줄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이동식 칸막이 침실 커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죠? 그냥 커튼을 하나 달든가 불투명 시트지 하나 붙여놓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또 파란색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나왔네요. 우리 노인인권보호입니다. 노인인권보호 점수가 4점이죠. 굉장히 높죠. 이 노인인권보호 지침을 매년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되나요? 자, 평가지표 29번 노인인권보호 지침은 입소한 수급자의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입소 시 수행하며 매년 제공에 대한 수행사항은 아님을 안내합니다. 자, 제가 그래서 노인인권보호 교육을 해드릴 때 왜 노인인권보호 수급자 보호 교육을 따로 하고 우리가 우리 계약서, 우리 표준약관 작성을 하실 때 제가 확인서 같은 거 하나를 받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확인서에는 뭐냐면 우리 급여지급 지침 교육 자료도 제공했고 노인인권보호 자료도 제공했고 계약서 부분도 줬다. 설명을 들었다라는 확인서입니다. 그거 하나 같이 표준약관 사인을 받을 때 같이 받아두시면 이런 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부분들 꼭 받아주시고 만약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만약 내가 대비가 안 됐으면 그런 확인서를 표준약관 처음 있을 때 표준약관 작성 날짜에 맞춰서 지금 구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파란 항목 넘어갈게요. 자, 지금 현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수도권은 다 멈췄고요. 지방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수급자 면담은 실제적으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뭘 많이 하냐면, 근로자 면담을 많이 진행하더라고요. 근로자 면담을. 그래서 근로자 면담을 원래 심화편에서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저희 VIP 회원들한테는 아마 별도로 공지로 아마 나갈 것 같고요. 일단 심화편에서 올릴지 말지. 참 이게 집합교육도 하려다가 사전조사 했는데 멈춰버렸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참, 코로나 이거 어떡합니까? 저도 답답하고, 시청하신 분도 답답할 텐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버텨 나가야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는 더 심하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우리나라가 가까운 일본 지금 올림픽 이제 개막하잖아요. 되겠습니까, 지금 저거? 네, 그죠? 어쨌든 간에, 그나마 우리가 낫다. 긍정적 사고방식, 이거 하나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인인권보호도 교육인데요. 자, 신체를 제한하는 교육, 신체 구속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재는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파란색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침상 난간, 휠체어 안전벨트, 휠체어 식판 행막은 낙상 위험을 보완할 수 있는 제재로 입소 시 침대 내 휠체어 이용 예정임에 따라 제재 시작으로 보고 제재 기능 통지를 수행할 경우 인정합니다. 타 억제제는 사유가 실제 발생일 때 제재 및 통지를 했는지 확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오늘 어르신을 홍길동 어르신이 오늘 입소를 해요. 근데 입소하려고 갔더니 우리 어르신 방에는 침대가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이 이동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휠체어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건 우리가 처음에 어르신 초기 사전 간호하거나 어르신 면담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어느 방에 배정할 건지도. 근데 만약 이 어르신이 그러면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침상을 이용하면 당연히 난간이나 벨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신체 구속보다는 낙상 예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이라면 자동으로 우리가 사유가 발생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신체 구속 동의서를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일률적으로 신체 구속을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재 사유가 발생됐을 때 신체 구속 동의서를 거기다 사유를 적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뭐냐면 이 어르신이 처음부터 휠체어를 써야 되거나 침상 난간을 써야 된다면 제가 신체 구속 교육해 드릴 때 거기다가 신체 구속 사유를 제가 적어놨었죠. 침상을 쓰거나 휠체어를 쓰기 때문에 난간 올리고 안전벨트 해야 되다 보니까 이분은 신체 구속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입소할 때 그걸 받아도 인정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유는 신체 구속 제재 사유가 발생됐을 때 그때 신체 구속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질문 또 가겠습니다. 자, 파란색 별로 없기를 바랍니다.
자, 노인인권보호. 자, 수급자 또는 보호자 대표를 반기별 1회 이상 운영위원회에 참여시켜야 하는 코로나19로 2020년 상반기 운영위원회 개최를 못했는데 평가시 괜찮나요? 자, 2020년 상반기에 운영위원회 회의 미실시로 수급자들은 보호자 대표에 참석이 불가능했을 경우 요금 및 불면세에 청취하지 않았습니다. 예외로 인정합니다. 그죠? 보호자가 못 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원회 때 이 부분은 이때는 인정하겠다. 상반기 왜냐면 이때가 코로나 심각 경고 단계였을 겁니다. 그때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안 해도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참여를 안 해도. 자, 네, 평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긴 한데, 솔직히 지금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지역은 불가능하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까이 몰려있는 수도권은 평가를 못하는 거죠. 우리 노인정기관의 기관수로 따져도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기관들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빼고 진행하다 보니까, 예, 평가를 진행하죠. 아니, 지금 솔직히 저는 좀 웃긴 게, 지금 7월 중순이잖아요. 이제 올해 별반이 지나갔잖아요. 그럼 차라리 지금 6개월 평가 미루는 게 맞아요. 6개월을 미룬 다음에 그냥 똑같이 내년 2월에 새로 시작하겠다 이게 맞는 거지. 지금 이거 잘못하다가 평가 4년치 준비하셔야 됩니다. 4년치. 그죠? 2019, 2020, 2021년 평가가 내년까지 가잖아요. 2022년까지. 그럼 평가 매뉴얼가 아마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누굴 위한 평가인 건지. 그죠? 자, 다음 질문 또 볼게요. 자, 우리 통합적 사정과 급여 제공 계획 수립 및 제공에 대한 질문이라 보시면 돼요. 등급 외자로 입수하여 통합적 사정을 실시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작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장기형 등급이 나왔습니다. 통합적 사정 급여 계획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그죠?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등급 외제 때 실시한 거는 다시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만, 근데 뭐라고 이제 추가가 됐냐면, 등급외자 입소 시는 급여 제공 계획에서 표준적용 계획서가 반영이 되지 않았음에 따라 표준적용 계획서 박인 후 기존 급여 계획서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면 이를 반영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는 거죠. 자, 그럼 평가에서 뭐다? 인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권고, 앞으로 아마 매뉴얼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권고한다는 건 얘네들이 꼭 다음에 반영을 하더라고요. 자, 다음 질문 또 갈게요. 자, 어쩌다 보니까 자, 급여 제공 계획 및 수립 제공입니다. 자, 신규 수급자의 경우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입소 당일 작성하는데 보호자에게도 당일 제공해야 하나요? 아, 우리 사인하는 거 있잖아요. 급여 제공 계획서 제공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우리가 사인 받으셔야 돼.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자, 원칙적으로 수급자에게 제공할 급여 내용에 대해 급여 제공 시작 전에 급여 제공 계획서 내용을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 수급자라면 급여 개시 전에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그죠? 입소 당일도 왜냐면 오후부터 만약에 서비스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오전에도 해도 된다는 거죠. 다만 보호자의 부재 및 연락 불가 등으로 급여 개시 전까지 제공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기록을 확인된 다음에 예외 인정하며 비대면 방법 제공한 비대면 방법 증빙 자료와 유선 상담 내용이 확인될 경우 제공한 것을 인정합니다. 자, 어렵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보호자 사고 의뢰기관 사인은 가서 받아오라는 거죠. 가서 받았습니다. 이게 나온 겁니다. 지금 여러 이유 복잡하게 하시는 것보다. 자, 다음 질문 또 파란 거 보겠습니다. 또 나왔네요. 자, 급여 제공 계획서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급여 제공 계획지나 상담일지 등에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 제공 계획에 대해 급여 제공 변경 기록지를 작성하는데 급여 제공 계획서 재작성을 꼭 해야 하나요? 자, 급여 제공 변경 기록지가 재작성한 급여 제공 계획서로 볼 수 없습니다. 자, 급여 제공 기록지를 변경했다고 급여 제공 계획서 볼 수 없죠. 당연히 급여 계획서를 바꿔야 되니까요. 급여 계획서 필수 작성에 대해 2019년 6월에 법 개정이 이루어짐을 근거로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을 시 급여 변경 사유를 반영한 기록에 대해 급여 계획 변경이랑 같은 기간 자체 기록해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에 개정된 평가 매뉴얼이 공고함에 따라 개정된 법과 평가 매뉴얼 근거로 2021년 2월부터는 기존 급여 제공 계획서가 다르게 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유 반영하여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재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재작성. 그죠? 예전에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고 기록지라든가 뭐가 적었으면 인정한다는데 그게 아니라 2002월부터는 뭐냐고 급여 계획서를 하나 더 만들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급여 제공 기록지는 급여 제공이 아닌 계획과 관련된 기록물, 결과물인 거예요. 결과물. 아셨죠? 수급자의 상태가 자주 변할 수 있고 그때마다 급여 제공 계획서를 제작한 어려운 상황을 요양평가부에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기간 운영을 위해 수급자의 급여 제공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시 급여 제공 일지 등의 일지에 건건히 사유를 작성하며 그걸 제공하다가 해당 사유가 지속될 것을 판단되면 급여 제공 계획을 변경할 것을 권고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처음에 이 어르신이 급여 변경할 사유가 발생됐어요. 처음에 그럼 변경하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록지에다가 하나씩 계속 쓰라는 겁니다. 썼는데 이 사유가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꾸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해당 내용에 대해 기관 운영에 있어서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20년 시설급여 지금이죠. 이제 다음 달부터 적용함을 이 부분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발표해놓고도 기관에서 혼란이 너무 오고 하니까 이제 지금부터 7월 8일 이후에 이 부분은 인정하겠다는. 그러니까 우리 시청하신 분들은 뭐냐면 지금부터 뭐냐면 이 어르신 급여지급 계획이 변경될 사유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계획을 변경 바로 하지 마시고요. 급여지급 기록지에 일단 쓰세요. 오늘부터 어르신에게 어르신이 갑자기 치매가 너무 심하셔가지고 폭력성이 난무하셔가지고 오늘부터는 어르신의 개별 간담을 진행하겠다. 원래 이렇게 되면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고 써놓고 또 다음에 또 써놓고 한 달, 두 달 계속 그렇게 쓰다가 어르신 상태가 지속되니 불가피하게 급여 계획을 변경, 그때 한번 변경하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자, 넘어가고 별로 이제 다 검정색만 있네요. 그죠? 평가가 올해 평가 결과는 솔직히 제가 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C만 목표로 하세요. 이렇게 복잡하게 나가서는 제가 볼 때 기관들의 혼동이 너무 심합니다. 자기들 기준 이렇게 매달 바꿔버리면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단이 그래서 바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욕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코로나가 지금 이게 자기네들도 알 거예요. 지금 알면서도 안 해도 왜 이러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죠? 자, 투약관리 부분입니다. 수급자 외출 외박 시 지체한 약에 대해 투약 기록을 하나요? 수급자가 외출 외박한 상태에서 지참한 약에 대해 투약이 이루어지는지는 평가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래 투약하는 시간에 투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에 대해 외출 외박된 기록을 근거자료로 활용합니다. 자, 외출 외박 대장에 그 날짜 외출 외박했다고 적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급여지급 기록지에 적어 놓으셔도 우리 급여지급 기록 맨 아래에 보면 외출 외박 기록칸이 있죠? 거기다 적어 놓으시고 또 투약 기록지에 또 적어 놓으셔도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질문 또 넘어갈게요. 자, 별도 40번, 41번 이제 질문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죠? 이 정도면 중요한 질문들은 다 나왔거든요. 자, 여가 프로그램이 하나 또 나왔네요.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 수렴과 의견 반영을 그룹별로 진행해야 하나요? 수급자별로 진행해야 되나요? 자, 답변 볼까요? 평가지표 43번 인지기능 증진 서비스, 44번 여갈등 서비스 기준에 따라 분기별 의견 수렴 1회 이상 실시하고 연일 이상 반영합니다. 그룹별로 분기마다 의견 수렴을 반영하며 평가지표 지표 연일에 이상 기간당 한 건 이상 반영에 대해 평가합니다. 그룹별로가 아니라 수급자별로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단 해당 내용에 대해 기획 운영의 인자격 이것도 지금부터 반영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난 진짜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거 그럼 평가 기준점이 너무 달라져요. 올해 2월 1일 이전, 2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의 기준, 7월 8일 이후의 기준, 또 거기에다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코로나가 심각이냐 경고에 따라 기준. 자, 이거 부동산 정책처럼 무슨 평가 지표 정책을 이렇게 누더기로 만들어 놓는 건지, 이건 지금 거의 죄송한 말씀이지만 쓰레기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매뉴얼을. 이거는 강의하고 오래도록 진행하고 있는 제가 봐도 가끔 제가 헷갈려요, 이거 지금. 가끔 부동산 전문가들도 왜 질문이 오면 자기네들도 책을 연대요. 질문이, 왜냐면 매뉴얼 하도 바뀌어돼가지고, 근데 지금 평가 매뉴얼이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교육하는 와중에 제가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면 안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 두 번의 시간에 걸쳐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시설급여 평가 매뉴얼 답변도 Q&A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새로 추가된 매뉴얼에 대한 항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새로 변경된 건 또 언제부터라고 7월 8일부터 변경되는 건 두 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급여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 사유를 하는 게 아니라 변경계획서 하는 게 아니라 급여계획 기록지에 적다가 그 사유가 계속 발생됐을 때 변경계획을 그때도 인정한다라는 거, 그죠? 그거 하나 더 있었죠? 그런 부분들 주의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평가가 제가 볼 때는 아마 조만간 또 연기된다고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도 좀 힘내시고요. 참 제가 웃는 게 아니고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기관들에서 행복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내가 웃으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평가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